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남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현대용입니다. 에볼루트 R 프로 플러스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케이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페리페럴 아터리 디지즈가 있으면은 한 5mm 정도 이상 되면은 쉽게 트랜스페머럴 어프로치 할 수 있고, 그보다 작으면 칼슘 분포도에 따라서 서지컬 컷다운이나 다른 어프로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환자의 경우 미니멀 다이아미터 4.1, 4.2 정도로 좀 칼슘도 많았고요. 이 경우에는 환자는 딜리버리 시스템 올려보려다가 퍼포레이션이나 럽처 가능성이 있어서 이때는 스탑했던 케이스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고 라이트 쪽은 미니멀 다이아미터 3.3, 레프트는 3.8 이 정도 됐고요. 여기에는 라이트 어프로치했습니다. 근데 스테노시스 있어가지고 여기는 발룬했습니다. 이렇게 페리페럴 아터리 디지 있을 때 오버컴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때는 큐레트 네오 넣어가지고 시술 잘했고, 마지막에 확인해 보니까 다이색도 없고 시술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엔도아텍토미도 이렇게 해가지고 페리페럴 아터리 극복할 수 있는데요. 87세 여자 환자고 페모럴 셔프트 프랙처 있어가지고 수술 전에 이제 하이 리스크여서 탑이 먼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레프트는 3.5, 라이트는 1.5, 칼슘도 많아가지고 먼저 이식 혈관외과랑 상의해가지고 엔도아텍토미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토처스 했고요. 보스 일리아가트리 니어토탈 오클루전 확인됐습니다. 이제 아세로마 제거한 다음에 보바인 패치 붙여가지고 거기에다 쉬스 넣어가지고 거기를 어프로치 사이트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식 혈관외과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안지오그램 해보니까 어프로치하기 상당히 좋게 이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프리발룬 이제 했고요. 토처스 해가지고 이제 밸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어서 프리발룬도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 29mm 삽입했고 오버사이징 19%, 파라밸브라 릭도 없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트랜스페모럴 어프로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논 트랜스페모럴 어프로치나 OP 등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트랜스페모럴 어세스 했을 때 수술하고 결과가 비슷하다, 근데 트랜스소라식 어세스는 결과가 안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브클라인 어프로치는 트랜스페모럴 어프로치하고 결과가 비슷하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메드트로닉의 장점인 서브클라비안 어프로치를 하는 것이 이제 페리페럴 아터리 디지즈 환자한테 도움이 되겠습니다. 디스미아 있어가지고 오신 분이고 CKD 하이퍼텐전이 있었습니다. 환자 안지오그램 해봤더니 아울토그램 해봤더니 라이트 쪽에 칼슘도 많고 스테노시스도 많고 레프트도 병변이 있어서 여기는 흉부외과하고 상의해서 수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너럴 걸고 했고 TE 가이드 하에 시술 들어갔습니다. 레프트 서브클라비안 어프로치를 했고 이제 CS에서 이제 쉬스 봐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오히려 시술 자체는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쉬웠습니다. 29mm 사이즈 에볼루트 R 삽입했고요. 시술은 잘 마무리됐고 이제 ppm은 포스트합이 9일째 삽입했습니다. 에코상에서도 크게 문제 없이 파라밸브라익도 점령하지 않고 헤모다이나믹도 좋은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트랜스 엑실라리 어세스는 3에서 5% 정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한 400케이스 했는데 4케이스 했고 아직까지 수월하게 시술 잘 했습니다. 이렇게 페모럴 아터리 디지즈 있을 때 메드트로닉 밸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베리 시비어 아올틱 스테노시스, 세 번째는 스몰 애뉴러스 케이스인데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환자여가지고 같이 케이스는 보겠습니다. 랜딩 존 럽처 하면은 이제 아올틱 루트 쪽에 이렇게 리스크 팩터가 있을 때 랜딩 존 럽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리스크 팩토로는 오버사이징, 포스트 다일레이션, 그 다음에 그 아올틱 밸브에 칼슘이 많이 분포할 때 그 랜딩 존 럽처의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뭐 슈프라 애뉴라 럽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발살바 사이너스가 플랫하거나 그쪽에 칼슘이 많거나, 그 다음에 애뉴라 럽처는 일립소이드 애뉴러스이거나 벌케한 칼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서브 애뉴라 럽처는 이제 LVOT가 내로우하거나 그쪽에 벌케한 칼슘이 있을 때 럽처 위험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랜딩 존 럽처가 위험성이 있다고 고려되면은 여기에서는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좀 더 고려해 봐라 이렇게 가이드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케이스, 세 번째는 또 장점이 이제 스몰 애뉴러스. 이번에 스마트 트라이어 NEJM에 이제 올해 실렸는데요. 사피안 밸브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데스, 스트로크, 리허스피탈리제이션, 이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12개월 팔로업 때 결과는 비슷했다 이렇게 나왔고, 이제 바이오 프로스테틱 밸브 디스펑션, 이제 스트럭처럴 밸브 디스펑션, 논 스트럭처럴 밸브 디스펑션, 밸브 스롬보시스, 엔도카다이티스, 아올틱 밸브 리 인터벤션, 이것을 포함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메드트로닉의 에볼루트가 결과가 더 좋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인 밈 그레디언트나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리아 이런 것도 결과가 많이 좋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메드트로닉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세 여자 환자고요. 하이퍼텐션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리 시비어 AS였습니다. Vmax가 5.49, 민 프레저 그레디언트가 78, 아올틱 밸브 에리아가 0.55 정도 됐습니다. ST 스코어는 5% 정도 됐고요. 이제 CT를 찍었을 때 애뉴러스 다이아메타는 22.7mm로 에리아는 403으로 이제 스몰 애뉴러스인 걸 확인했습니다. 타입 1 바이커스피드 아올틱 밸브였고요.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 26mm 오버사이징 13%여가지고 이제 칼슘이 많고 랜딩 존 럽처 이런 것도 이제 염려돼서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조합이 이제 베리 시비어 AS 때 프리발론이나 포스트발론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는 이렇게 베리 시비어 AS인 경우에는 센티넬 세레브럴 프로텍션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콤비네이션 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뭐 이제 이노미네이트 아터리는 필터가 커버 가능하고 랩트 커먼 카로티드 아터리는 로 엔드 보더라고 해가지고 같이 시행하기로 하고 시술 들어갔습니다. 라이트 레디알 어프로치를 해가지고 세브럴 프로텍션 시스템 뭐 안전하게 잘 거치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이 많고 베리 시비어 AS에서 프리 발로닝을 시행했습니다. 20mm 사이즈로 발론을 했고 이제 페이싱 하에 뭐 프리 다일레이션 잘 시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 26mm 오버 사이징 13% 삽입했고 파라밸브라렉이 상당히 모더리트 정도 이렇게 좀 많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스트 발로닝을 23mm로 했고 이제 언더 익스펜션 된 밸브도 상당히 펴진 거 확인할 수 있고 파라밸브라릭도 많이 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코 팔로업 해봤더니 마일드 파라밸브라릭만 있었고 이펙티브 오리피스 에리아 2.29,
민 프레저 6.4, 픽 벨로시티 1.7로 상당히 해모나믹 다이나믹도 좋고 에코 파인딩 결과도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드트로닉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는 베리시비어 AS에 사용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랜딩 존 럽처의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요. 그럴 때 이제 세럴 프로텍션 시스템을 같이 이렇게 사용하면은 스트로크 위험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콤바인으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몰 애뉴러스에도 좋은 아웃컴을 보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젝션 프랙션이 감소된 환자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어떤 밸브를 사용해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젝션 프랙션이 한 30% 이렇게 미만으로 감소된 환자한테 이렇게 타비를 시행했을 때 카디오 폴모니 바이패스를 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보고들이 있고요. 또 다른 논문에서도 봐보면은 이젝션 프랙션이 30% 이하일 때 소생술을 많이 했다,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제 68세 남자 환자 ESRD, CVA, APB 있던 분이었고요. 여기는 이젝션 프랙션이 23%로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STS 스코어는 8점대로 상승되어 있었고요. 여기서도 이젝션 프랙션 23%, 아우틱 밸브 에리아 0.8 이 정도 됐습니다. 여기는 사피안 밸브를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시술 들어갔습니다. 여기 밸브 넣었을 때 지금 시스톨릭 프레저가 한 70 정도 됐고요. 이제 발론 시행하고 나서 봐보면은 프레저가 뭐 한 30, 40 이 정도로 떨어지고 이렇게 헤모다이나믹 콜랩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환자분 CPR 바로 이제 또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오래 했습니다. 10분 동안 계속 CPR 했는데요. 이제 잘 돌아올까 걱정하고 이렇게 CPR은 했는데 이제 다행히 이제 봐보면은 여기 A 라인에서 이제 다시 하트 리듬 있는 거 확인해 가지고 이제 리커버리 ROSC는 됐습니다. 환자 뭐 에코 팔로업 해가지고 환자분 이젝션 프랙션도 호전돼 가지고 이제 해피하게 끝난 케이스긴 한데요. 이제 또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이젝션 프랙션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65%로 유지되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제 87세 남자 환자고 하이퍼텐션이 있습니다. 민 프레저 47, Vmax 4.4, STS 스코어는 6.6이고요. 코로나리에 크게 병변 없습니다. 칼슘 분포를 봐봤더니 상당하게 많은 칼슘 분포가 있어가지고 매드트로닉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호리젠탈 아울틱 앵글 67도로 이렇게 호리젠탈 아울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볼루탈 34mm 오버사이징 14%로 이렇게 밸브 셀렉션을 했습니다. 뭐가 좀 풀린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우선은 이제 아치 넘어가고요. 딜버리 시스템 아치 통해서 네, 밸브 쪽으로 삽입하고 있고요. 이때 시스톨릭 PP는 한 110이었는데 이제 밸브 크로스 하니까 그때는 이제 BP가 한 70 정도로 떨어졌고요. 뭐 60까지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밸브 크로스 했을 때 이 정도는 예측은 하고 들어갔습니다. 좀 어르신. 이제 환자분 이제 조금 이제 저희는 보통 세데이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PP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좀씩 움직이더라고 힘들어하면서. 자, 테스트. 이제 죄송. 근데 그리고 호리전탈이어가지고 그 랜딩 그 뎁스 맞추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좀 시간이 걸린 면은 있었습니다. 2번 뷰. 그 다음에 이게 뭐
오버사이징 B도 체크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좀 자, 시간이 더 2번 걸리는 뷰. 면도 네. 있긴 여기서 있는 것 테스트 한번 같습니다. 할까요? 테스트. 이제 테스트하고 오케이, 좋아요. 이제 이 환자 좀 지금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파 좀 스타트 이제 해주시고요. 도파민도 자, 스타트했습니다. 도파 좀 스타트 해주시고요. 이제 자, 이제 고, 릴리즈를 고, 하고 이때 고, BP를 봐보면 고, 시솔 고, BP 한 고, 50 고, 이 정도로 고, 되고 있고요. 이제 좀 뺄게요. 이제 계속 테스트. 릴리즈는 하는데 토탈 릴리즈 타임은 한 2분 45초. 생각보다 좀 더 걸리는 말만 좀 면은 있습니다. 들어줄래요? 코로나리 살짝만 더 아타리 됐습니다. 봐보면은 네. 테스트. 여기 좀 그 좋습니다. 컨트라스트가 여기서 남아 있는 거 가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 거의 심장이 고, 좀 잘 안 뛰고 있는 고, 것처럼 보이고 고. 있고요. 페이싱 해주세요. 이제 페이싱도 해가지고 120회로. 좀 레이트도 네. 빨리 올려보고 이제 뭐 네, 놀핀도 테스트. 달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테스트. 자, 가겠습니다. 고, 이제 들어가고 고, 있습니다. 고, 이제 긴장하고 고, 이제 캣방에도 고, 연락해서 고, 혹시 뭐 다른 고, 뭐 고, 에크모나 이런 상황도 고, 돼야 된가 고. 이제 테스트. 준비하면서 들어갔습니다. 가겠습니다. BP는 뭐 50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좀 CPR 말씀 좀 들어갔습니다. 더 해서. CPR 들어가가지고 이거 저기 뭐야? 도파 뭐 들어가고 있어요? 한 사이클 두 사이클 좀 했고요. 스타트해줘요. 네. 이제 CPR 들어가고 있고 이제 CPR 하고 봐보니까 에코 배드 사이드 에코 이제 에퓨전은 저희가 안 보여? TT 주로 합니다. 에퓨전 있을 뭐 타임도 아니지. 자, 봐보면은 멈춰봐요. 네. 이제 멈춰보고. 에코에서 심장 뛰는 거 심장 확인할 뛰어, 수 이제. 있습니다. 됐어. 심장지 많이 뛰어 이제. 이제 PP는 났지만 이제 다시 좀 지나니까 다시 아이스로 넘겨주시고요. PP 돌아왔습니다. 파이널 아울토그램에서 뭐 파라벨블라릭은 뭐 조금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지금 환자 언스테이블하니까 마무리는 했습니다. 뭐 결론입니다. 뭐 지금 메드트로닉 에볼루트 R 프로 플러스에서 이렇게 페리페럴 아터리 디지즈인 환자한테 서브클라비안 어프로치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뭐 타사인 뭐 지금은 에드워드 사피안도 이렇게 서브클라비안 어프로치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이런 환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고, 베리 시비어 AS 환자에서는 프리발론, 포스발론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랜딩 존 럽처 위험성이 있으니까 에볼루트 프로 플러스 그 다음에 세브랄 프로텍션 시스템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몰 애뉴러스 때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젝션 프랙션 떨어진 환자에서는 뭐 이게 조금 릴리즈 타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타사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젝션 프랙션이 낮은 환자에서는 이제 또 다른 밸브 셀렉션도 한번 생각해봐도 좋을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